배우자와 조용히 잘 사는 법.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오래된 관계의 지혜.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아이를 같이 키우고, 힘든 시간을 같이 버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대화가 줄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각자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묘하게 멀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중에 이 느낌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사이가 왜 이러지? 라고 꺼내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냥 넘어가면 또 흘러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삽니다. 조용히, 각자 같은 지붕 아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배우자와 조용히 잘 사는 법. 싸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래된 관계 안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각자도 편하고 함께도 편한 그 균형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으로 오래된 우리의 관계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관계가 왜 멀어지는가? 처음부터 멀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가까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같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가까움이 당연해졌습니다. 당연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밥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당연하고, 아플 때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가진 것의 가치를 잃고 난 뒤에야 안다. 배우자가 아프고 나서야, 배우자가 며칠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그 존재가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지를 압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그냥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관계의 역설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멀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기대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기대는 낭만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줄 것이라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그 기대들이 세월 속에서 하나씩 충족되기도 하고 하나씩 어긋나기도 했습니다. 충족된 기대는 당연해졌습니다. 어긋난 기대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상처들이 쌓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참아왔던 불만, 이야기하면 싸울 것 같아서 넘긴 것들, 이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그 벽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쌓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멀다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거리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각자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20대에 만난 사람이 지금은 60대, 70대가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몸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배우자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람이어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변하면 안 된다고. 아니,
변했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내가 변했듯이 배우자도 변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그 의지는 누구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도록 설계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살아온 독립된 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래된 관계를 다시 보는 시작입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 쇼펜하우어가 남긴 비유 중에 부부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물러섭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물러서면 다시 추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고슴도치들은 찔리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특히 부부 관계에서 이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함께 잘 사는 핵심이라고. 너무 가까우면 찔립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이 보입니다. 단점이 보이고 습관이 거슬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은퇴 후에 둘 다 집에 있게 되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나가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완충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함께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것이 크게 보입니다. 밥 먹는 소리, TV 보는 습관, 정리하는 방식, 말하는 타이밍. 예전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신경 쓰입니다. 이것은 사이가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거리가 좁아진 것입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 지냅니다. 밥도 각자 먹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함께 있지만 혼자인 것보다 더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거리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두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거리를 두 사람이 함께 찾아가야 한다는 것.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맞춰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관계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참 오래된 관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몇 번을 말해도 안 바뀐다. 이제 와서 바뀔 사람이 아니다. 이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다면 이미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를 오래 해왔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성격을 바꾸려는 것은 돌의 방향을 바꾸려는 것만큼 어리석다. 사람의 핵심적인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을 없애려는 시도입니다. 그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과 어떻게 살 것인가에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두 번째 실수. 말하지 않고 알아주길 바라는 것. 내가 말을 해야 하나? 이 정도는 눈치껏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말하면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고 이 패턴이 쌓이면 말하지 않은 것들이 속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엉뚱한 계기로 한꺼번에 터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내면조차 완전히 알지 못한다. 하물며 타인의 내면을 어찌 알겠는가? 배우자는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당신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서운한지,
무엇이 힘든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는 것이 어색하면 어색하게 말해도 됩니다. 나 요즘 좀 외로운 것 같아. 가끔 같이 나가면 좋겠어. 그 말이 좀 서운했어.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 작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오래 살다 보면 상대방이 하는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당연합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아플 때 약을 챙겨줬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당연함이 켜켜이 쌓일 때 상대방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덕분에 편하게 먹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래된 관계의 온기를 만듭니다. 말하기 어색하면 어색한 채로 해도 됩니다. 처음엔 이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이 익숙해질 때 관계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 실수.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 오래된 관계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일, 몇십 년 전 일. 그게 어느 순간 다시 올라옵니다. 싸우다 보면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예전에도 이랬잖아.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의 싸움에 끌려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과거는 현실이 아니다. 그것은 기억이다. 그리고 기억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과거의 상처를 지금도 생생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상처를 지금 꺼내서 싸우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제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그때 그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 이 차이가 관계를 다르게 만듭니다. 4. 조용히 잘 사는 관계의 모습. 조용히 잘 산다는 것은 드라마 같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 함께 살지만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혼자 있고 싶을 때 그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 각자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 각자 쉬는 방식이 다른 것. 이것을 인정할 때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편해집니다. 말 없이 함께 있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것. 오래된 관계의 특권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것. 말이 없다고 사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말이 없어도 편한 것이 오히려 깊은 관계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TV를 같이 보고 같은 공간에서 각자 책을 읽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말이 없어도 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것이 이미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같이 하는 것.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산책을 나가는 것. 같이 시장을 보는 것. 같이 저녁 뉴스를 보는 것. 같이 창밖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 이 작은 공유들이 두 사람을 이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들이 쌓여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의 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 느려지고, 예전보다 자주 아프고, 예전보다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 둘 다 나이가 들었구나. 이 인식이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지금의 모습으로 보는 것, 그것이 오래된 관계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방법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말해보기. 고마워. 오늘 수고했어. 밥 맛있었어. 딱 하나. 오늘 하루 안에 어색해도 됩니다. 짧아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시작입니다. 배우자가 하는 것을 오늘 하루 눈여겨보기. 당연하게 넘겼던 것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눈에 담아 보십시오. 아침에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챙깁니까? 무엇을 조용히 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 가지 같이 해보기. TV라도 같이 보는 것, 차 한 잔이라도 같이 마시는 것, 짧은 산책이라도 같이 나가는 것,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관계를 이어가는 힘입니다. 오래된 서운함 하나 조용히 꺼내보기.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 사실 그때 이게 좀 서운했어. 딱 하나만 조용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 꺼내는 것 자체로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배우자와 조용히 잘 산다는 것, 완벽한 관계가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맞는 관계가 아닙니다. 맞지 않는 부분을 알면서도 그래도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것, 상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그 사람 곁에 있는 것,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도 이해하려고 조금씩 노력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처음에 그 설렘은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사람 옆에서 눈을 뜨기로 선택한 것, 그 사람의 단점을 알면서도 함께 있기로 한 것, 그 사람이 변해도 곁에 머문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같은 집 안에 있습니까? 오늘 그냥 한번 바라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깊은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배우자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떠오르셨습니까? 아니면 오래 못했던 말이 있으십니까? 댓글에 조용히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여기 남기는 것이 어쩌면 그 말을 꺼내는 연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